여러분 안녕하세요. 놀이코딩 수학 3급 함께하고 있는 강사 김보미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컴퓨팅 사고력과 그리고 수학적 사고력을 함께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방법,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게임 활동이나 그리고 체험 활동을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걸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력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이들이 또는 아동들이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죠. 사실 이 코딩 프로그램이 처음 교육과정에 도입되었을 때는요. 굉장히 컴퓨터를 활용하는 스킬을 강조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모두 다 바뀌었죠.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아이들이 이 문제를 접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까지 어떠한 지식을 총동원하고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느냐 그 부분에 이제부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아이들에게 컴퓨터 전원을 켜고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집중하지 않고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무엇이고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절차적인 사고 능력을 굉장히 중시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언플러그드 이 활동 안에서 같이 증진시키고자 하는 이 절차적 사고 능력 항상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것은요. 바로 나의 선택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건데요.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조건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순차적인 거, 그리고 어떠한 흐름을 밟는 것들을 우리가 앞쪽에서 해봤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나는 이러한 조건이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나가면서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개념에서 이 코딩, 특히 이 코딩은 정확한 순서하고 흐름에 따라서 실행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의 기초를 익히게 되는 겁니다. 알고리즘이란 무엇이냐? 바로 다시 풀어서 쓰면 절차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절차적 사고. 절차적 사고라는 건 무엇이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해결 과정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라면을 끓여야 합니다. 자, 우리 어른들도 라면을 끓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필요한 바로 냄비나 그리고 물과 같은 재료를 준비해요. 그리고 먼저 라면을 끓이지 않은 물에 막 먼저 붓지 않죠. 가장 먼저 무엇을 해요?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끓은 다음에 우리가 라면을 넣기도 하고 스프를 먼저 넣기도 하고 기호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래도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물을 끓여야 한다. 무엇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절차적 사고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나 프린터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프린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프린터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전원이 나갔나? 또는 선이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나?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고 하나하나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들을 실행해 보면서 결과적으로 이걸 했을 때 바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네 라고 결론이 도출된다면 우리는 이 절차적 사고의 방법을 지금 잘 따라가면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연습되어 있지 않는다면 프린터가 고장났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되지?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연습시키는 게 중요하냐? 바로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어떠한 순차적인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연습하는 게 바로 절차적 사고를 연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절차적 사고와 관련된 영상들이 있거든요. 어떠한 영상이 있냐면 아빠가 아이에게
샌드위치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료들을 준비하냐면 잼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빵도 준비하고 뭐 나이프도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아이가요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거 쉽죠, 아빠.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빵에 잼을 발라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아빠가 빵을요, 잼통을 열지도 않고 그 잼통 위에다가 이렇게 갑자기 비비게 됩니다. 자, 지금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 거죠? 바로 그걸 설명하는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적 사고에는요, 어떤 것들이 또 포함되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더 분절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이러한 활동을 아이들이 계속 연습하게 되고, 이걸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절차적 사고를 아이들에게 연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령어들을 좀 더 쪼개고 분절적으로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순차적으로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이 길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활동 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활동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스무고개하고 같은 활동이에요. 우리가 정답을 하나 정해두고 20가지의 힌트를 맞힐 수 있는 사람에게 내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듣고 힌트를 듣고 하나씩 여러 정답 중에 마지막 정답으로 추려가는 그 활동, 이게 바로 이 조건과 또 관련되어 있거든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저녁 메뉴를 선택해 볼 건데요. 자, 여기 뭐 떡볶이, 김밥, 떡국, 그리고 라면, 또 여기 뭐가 있을까요? 햄버거와 스파게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음식들을 뭐 나라별로 묶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뭐 국물 음식 또는 매운 음식, 이렇게 묶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인스턴트 음식으로도 또 묶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러한 음식들을 아이들에게 한번 어떻게 유형화시킬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저학년 아이들은 아직 수의 연산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패턴을 인식한다던가 이러한 도형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음식을 아이들이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해 보게끔 하시는 것도 처음에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음식 설명을 한 번씩 읽어볼 거예요. 국물 음식인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음식을 하나는 국물을 가진 음식이냐, 안 가진 음식이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국물 음식인가요? 했더니 대답이 네였어요. 그럼 우리는 국물이 들어간 음식을 이렇게 골라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치즈가 들어갔나요? 라고 했는데 아니요 라고 했죠. 둘 다 지금 치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그랗게 생긴 음식인가요? 네 라고 했죠. 여기 동그랗게 생긴 음식.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음식은 라면을 이야기하니까 둥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면발이 동그란 건가? 좀 애매하네. 떡국에 있는 떡도 동그란데 둘 다 해당되는 대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원통 모양으로 생긴 음식인가요? 자, 근데 둘 다 아니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원통은 여기서 보면 좀 더 떡볶이와 비슷한 모양을 우리가 원통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매운 음식인가요? 했더니 아니요입니다. 두 개의 색깔을 비교해 보니까 매운 음식에 해당하는 건 이쪽이니까 결국 마지막 이 음식 설명, 납작한 음식인가요? 떡국에 떡이 납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떡국이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음식 설명을 조금 바꾸어서 다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아이들이 수가 좀 부족하다. 수색이나 그리고 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넣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 들어가 있는 재료가 3가지 이상인 음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도형과 관련된 개념들을 넣고 싶으실 때는 음식 설명에 원이나 삼각형, 사각형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해서 사각형 모양의 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또는 뭐 삼각형 모양의 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라고도 좀 더 구체적인 음식 설명을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여기 있는 다양한 음식들을 유형화시켜 보는 거, 분류해 보기,
그리고 또 도형이나 수와 같은 개념들을 사용해서 음식 설명을 바꾸어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건요. 아이들은요. 소통하는 방법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미리 제공하신 이러한 음식 설명 말고 빈칸으로 제공하셔서 이 아이들과 함께 주어진 사진을 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보는 활동까지 해보시면 더욱더 좋겠죠. 여기까지가 기초적인 우리가 활동이다라고 했을 때 좀 더 확장해 보겠다라고 하면 어떤 활동들을 해보면 좋을까요? 바로 여기 나는야 도형 상점 로봇입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는요 바로 명령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로봇의 역할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아이들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 그리고 이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함께 해보는 활동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면 역할을 먼저 정할 거예요. 한 명은 손님, 그리고 한 명은 상점 로봇이 되는데요. 손님은요, 명령을 내리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로봇은요, 무엇의 역할이냐면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손님이 나는 파란색이 필요해 라는 조건을 제시하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교사는 먼저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뭐 색깔의 도형, 크기도 달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도형들을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도형 카드나 또는 직접 도형을 오려서 준비하셔도 되고요. 제일 좋은 건 먼저 아이들이 이것들을 먼저 스스로 준비해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냥 색깔의 종이만 주고요. 다양한 모양들을 그려서 잘라보도록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미리 도형 카드나 또는 구체적인 조작물, 도형 그림이나 도형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과 미리 이러한 다양한 도형들을 그리고 잘라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도형을 가지고 이제 가게 주인은요. 주어진 조건을 보고요. 도형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제공할 거예요. 여기서 가게 주인이라 함은 바로 상점 로봇이 되겠죠. 자, 그럼 파란색이 필요해 라고 먼저 말했다면 여기 있는 이 도형 종이 중에서 파란색 도형을 모두 다 골라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조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는 파란색 도형 중에 뾰족한 도형이 필요해. 그러면 파란색 도형 중에 뾰족한 도형만 골라내는 거죠. 그러면 커다란 파란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이 있는 거니까 바로 사각형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모양의 특징을 아이들이 직접 언어로 말하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뭐 빨간색 또는 노란색 네모를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3급을 우리가 지금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다 보면 뭐 미취학 아동부터 저학년 아동까지 이 내용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요. 1학년 초등교과에서 나오는 도형에서 보면 굳이 삼각형, 사각형 또는 원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도형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이들에게 그냥 뾰족한 것, 그리고 뾰족한 게 없는 것, 둥글둥글한 것, 그리고 또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물건들의 모양을 본따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벽시계가 원형의 모형이다 그러면 벽시계의 모형과 같은 모양이요. 칠판 모양과 같은 모양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아이들이 주변 사물의 모양을 우리가 직접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지된 모양을 서로 분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활동이 오늘의 활동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을 잊지 말고 선생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활동 중에서 좀 더 확장해 보겠다라고 하면 색깔이나 크기나
계속해서 조건을 조금 더 복잡하게 제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손님 역할 그리고 또 상점, 로봇 역할 두 가지 역할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역할을 서로 돌아가면서 해보도록 하는 거. 아이들은요, 로봇 역할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뭐 다양한 명령을 생각해내는 것도 좋아하지만 주어진 명령을 순차적으로 아이가 이 로봇 역할로서 해낼 수 있는지 함께 해보는 활동 좋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아이들이 각각의 명령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수행하는지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블록 코딩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께서는요. 아이들이 지금 하는 활동을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익히게 하고 이것이 결국 아이들에게 블록 코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학년 코딩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얘기 중에 하나가 고학년은 주로 이제 컴퓨터 코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컴퓨터로만 프로그램 코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놀이 코딩 또는 체험 중심의 코딩을 경험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쉽게 흥미를 잃게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아이들과 하는 이 활동이 이후에 고학년 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계속 지속적인 이 코딩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니까 이 중요한 활동들을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이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